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태풍 바비는 오늘 새벽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고요. 역대급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건설기술연구원 돌발홍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태풍 바비가 어제보다 더 강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초속 47m까지 관측이 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60m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60m/s라고 하면은 초당 60m를 간다는 얘기고요. 예. 그걸 이제 1시간 동안 그렇게 만약 간다라고 하면 뭐 순간이기는 하지만 예. 1시간 동안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220km를 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보다 훨씬 빠른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도로 따진다면 비행기가 이륙,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도 갈 때 타는 소형 여객기 정도가 이륙할 때 필요한 그런 예. 속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예. 빠른 속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예. 태풍을 중심에서 초속 15m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그걸 강풍 예, 반경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 강풍 반경도 태풍 바비가 상당히 큽니다. 한 380km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한반도 전역이 바람의 영향권 안에 드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중심이 내륙에 있지는 않지만 서해 쪽에 치우쳐 있지만 380km 정도면 저희 한반도 특히 남한 지역은 거의 다 예. 지금은 포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예. 그런데 보통 태풍이 올라오다 보면 태풍의 동쪽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이 서해상을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서해안 쪽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왔던 태풍들은 동해안 쪽으로 많이 들어간 태풍들이 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른쪽에 어떤 피해가 났는지를 경험해 본 적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면 태풍은 그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가는 형태가 예. 되고요. 저희 그러니까 한 38도 위도대에서는 편서풍이라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나가는 쪽에서 보면 이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방향에는 편서풍 방향하고 태풍이 불어나가는 방향이 같아지게 됩니다. 예. 이게 결국은 바람을 등에 지고서 지고. 예, 바람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태풍의 이제 반대쪽을 보게 되면 바람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저항력이 생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군요. 그러면 지금은 바람을 등에 지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크게 불 수 있다 예, 이렇게 더 봐야 커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군요. 예. 그리고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 그리고 속도를 볼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지역은 결국은 그 서해안이 되겠는데요. 가장 바람이 지금 또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서해안 중에서도 지금 그 태풍이 이제 인접해서 저희 그 내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위치쯤 되는 목포나 예. 요 지점들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번 태풍은 바람도 세지만 비도 좀 많이 뿌리고 있잖아요. 그 예. 위험 지역에서는 또 침수 피해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지금 한 10여일 전에 저희가 워낙 큰 그 홍수하고 침수 예. 피해들을 입어서 예. 지금 우려가 되는 그 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가장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지점들은 결국은 전남이나 섬진강 이쪽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복구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밖에 쌓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바람 피해가 있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고요. 또 홍수나 침수 쪽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게 2~3시간 동안 저희가 한 100mm 정도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예. 상당 부분 침수나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집중호우로 사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곳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예. 지역들도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 산사태 피해 입은 지역에서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그 생활 공간이 그곳이라면 잠시라도 다른 곳에 피신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산사태가 안 났더라도 그런 강풍이나 이런 게 불게 되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전복되는 사고들이 많이 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태풍 바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피신해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네, 지금 것 같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바비가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섬진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방이 유실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복구 작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돌발홍수센터장으로 예. 일하고 계신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섬진강 유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지역 상황들을 제가 오전에 이제 댐 저수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댐의 이제 저수율은 상당히 지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한 40% 정도를 비워놓은 상태니까 아주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댐에서 큰 방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하류 지역에 지금 워낙 복구가 안 된 상태여서 예.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그 단기간에, 그러니까 돌발 홍수성 2~3시간 안에 100mm 정도 쏟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긴급히 대피가 필요하고요. 예, 예. 그 외에는 지금 그 주변에서 혹시 그런 피해가 난 지역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사전에 미리 좀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침수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예. 있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예.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북한강 유역의 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쪽 부분들도 제가 이제 확인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여유 용량은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류 쪽에서 아주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면 예. 그 방류량을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늘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예. 대신 이제 태풍이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내릴 수 있는 비들은 항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댐 외에서도 침수 사고 또 홍수 사고들이 날 수 있으니까 지류 하천이나 도심 같은 경우에는 침수나 범람도 한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류 하천 쪽에 살고 계신 그 주민들은 이제 범람 예. 피해 또 예. 침수 피해 대비하셔야겠고요. 그런데 이 태풍이 지금 만조 시간대와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도 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조 시간대가 목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조금 그 만조 시간대랑 태풍이 올라오는 시간대가 예. 겹쳐지는, 그러니까 저녁 8시쯤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풍이 천천히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간조 시간대하고 좀 겹쳐지는 시간대고요. 예. 그래서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지점들은 목포나 목포. 이런 지점들이 만조 시간하고 좀 겹쳐지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만조 시간에 겹쳐서 그 해안가 주민들 우려가 큰 상황인데, 네, 지금 만조 시각이 서해안 만조 시각 그래픽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대비책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워낙에 이제 그 해안에 계시는 그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태풍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예. 그 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대비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 태풍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네. 실제로 저희가 대비를 했으면 또 많은 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선박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태풍이 일단 지금 뭐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목포에 한 9시쯤 도착할 것 예. 같다고 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9시쯤에 이제 목포를 지나서 쭉 올라올 것 같은데 이 태풍의 북상의 이동 속도가 과거에 비해 다른 태풍에 비해 좀 느리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태풍이 올라오는 속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 동해안 쪽으로 기존에 우리가 올라갔던 태풍들은 상당히 좀 빠른 경우가 있었고요. 예. 특히 내륙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이동 속도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그 전반적으로 그 한반도 주변에 있는 그런 기상학적 요소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태풍이 빠르게 북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어떤 기상학적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단 태풍 자체가 지금 그 태풍 한반도 주변의 그 온도가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증기를 그 흡수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태풍이 이제 경로대로 이동한다면 북한에도 지금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북한에 비를 많이 뿌리면 그 임진강 유역에 또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쪽 지역에 홍수 피해가 또 우려되는데요. 그 북한 지역이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관측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북한 쪽으로 또 상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상륙을 해서 네. 만약 세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면 실제로 임진강 상류 쪽에도 상당한 비가 예보가 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볼 때는 그 북한 쪽도 어느 정도는 지금
여유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긴급하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네. 실제로 태풍이 이제 얼마나 강력하게 음. 육지로 상륙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저희가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양상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도심에 따라 또 농촌에 따라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대비책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각각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농가나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과수 재배하거나 곡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런 시설 피해들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 그런 점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사람과 또 이런 건물 같은 자산들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건물이나 건물 외벽에 있는 시설물들이 날아가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태풍 때 그 인명 피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외출은 자제하시되 그 농가 그 과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준비도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석환 건설기술연구원 돌발 홍수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